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커피 만드는 수업이 있네. 들어볼까? 아, 라떼에 대해서 하는구나. 뭐라는 거지? 잘 안 들리는데? 따서 그걸 볶고 갈아서 그 다음에 라떼는 말이야 우유가 있어야겠지. 우유. 그러면 소를 키우고 소를 뭐? 그다음에 소를 키워? 안녕하세요.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황성재 교수입니다. 요즘들 동영상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과제를 제출할 때도 동영상으로 제출해야 될 때도 있고, 교수님들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이제 온라인으로 작성을 하셔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배포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두루두루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동영상 제작 방법에 대한 컨텐츠를 좀 제작을 해달라고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의뢰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주제는 비대면 시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간단한 동영상 제작 방법 3가지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3가지로 이렇게 챕터를 나눠 놨고요. 첫 번째는 휴대폰 또는 PC로 화면을 녹화해서 이제 어떤 컨텐츠를 그 컨텐츠의 소스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하고요. 두 번째는 그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결국 제출해야 되는 과제들이 파워포인트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만든 다음에 그 파워포인트 안에서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추출을 해서 결국은 유튜브 같은 데다가 올리고 그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MS 파워포인트에서 PPT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음성을 넣고 그걸 이제 동영상 파일로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 다음 3번째로는 어도비 프리미어 편집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소스를 휴대폰에서 많이들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이나 파워포인트에서 뭔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만들고 나면 그걸 다시 편집을 해서 막 잘라내거나 지워야 될 때가 제법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프리미어나 어도비 시리즈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기본적인 거, 동영상을 이렇게 던져서 타임라인을 구성하고 그걸 그냥 MP4 같은 파일로 뽑아내는 그런 이제 정말 편집 기초 부분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영상이 아마 2개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전반부에는 휴대폰 녹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어도비 프리미어 편집 기초,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이 영상을 이제 동영상 만드는 것들을 준비를 하면서 고민이 참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래요. 이 영상을 만드는 것들은 사실은 조금만 찾아봐도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그 영상들의 질이 낮아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켜자마자 바로 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경우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음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정리할 것들이 있어서 음향 관련돼 갖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챕터 이제 1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연히 집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교수님들한테 그 과제를 제출할 때 보면 집에 엄청난 장비가 있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올해 초에 사실은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행동의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없었고 아무것도, 그래서 이래저래 검색들도 많이 하고 찾아보고 했었는데 결국 아무 준비 없이, 그 다음에 아무 추가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성비 있는 마이크는 휴대폰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들이 다들 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스마트폰을 다들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이 뭐 5년이나 10년 전 거라도 사실은 마이크가 굉장히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이제 녹음기 등을 사용하셔 갖고 녹음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그 전화 통화할 때 항상 이렇게 해서 전화 통화가 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요 각도, 그러니까 마이크하고 그다음에 입하고 지금 뭐 이렇게 180도로 반대로 돌아가 있긴 한데,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정도로 녹음을 하시면 이게 사실은 퀄리티가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한다고 보통들 이렇게 통화하다가 잘 안 들리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마이크의 방향이 이렇게 하단을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입에다가 직접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파차름, 그러니까 파 할 때 여기서 나는 파파 하는 그런 류의 파차름들이 직접 들어가게 되면서 마이크 소리가 찢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듣는 사람이 되게 답답하거나 좀 이렇게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깝게 하되 입과 90도 꺾어서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장비는 일단 아무것도 없다는 가정하에 휴대폰 사용하시고 그다음 90도 꺾어서 이 정도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보통 음성의 음량으로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말을 사실은 할 때 말도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서 음성이 잘 안 들리게 이렇게 하면은 상대편이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또박또박 천천히 말해서 음성이 잘 들리게. 그래서 발음을 사실은 정성 들여 해주시면 괜찮습니다. 본인의 발음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요. 말을 할 때 조금씩 끊어서 천천히 정성 들여 하시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두 번째 내용이고요. 그 다음 녹음하는 환경이 사실 좀 중요하긴 해요. 그 길에서 막 자동차가 다니는데 거기서 그 말을 하면 당연히 잡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목소리를 더 크게 하기 마련이고요. 그렇게 할수록 듣는 사람들이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리는 경우는 전체적으로 그 사운드의 크기를 줄여놓고 거기다가 자막 처리를 뭐 이제 세 번째 챕터에서 하는 프리미어 같은 데서 넣든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툴에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자막 처리를 하려면 정말 보통 그 동영상 편집에 한 10배 이상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시끄러워서 잘 안 되는 경우는 거기서 녹음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시 더빙을 하는 방식들이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막 처리보다는 덜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자동 생성되는 자막들을 사용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우리가 영상,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음성을 녹음을 하잖아요. 녹음을 하는데 보통 노트북들을 이렇게 놓고 쓰시죠. 노트북이 이렇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노트북이 이렇게 있으면 노트북의 마이크는 통상적으로 그 본체에 있는, 그러니까 제일 안쪽에 있어요. 이렇게 입 가까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노트북 따라 사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건 마이크 위치를 찾으신 다음에 그 마이크를 이용을 한다면 가까이서, 그리고 마이크랑 이렇게 바로 마주대게 하지 말고 90도 정도 꺾은 상태에서 10cm 이내로 가까이서 말씀을 하시면 그 마이크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스마트폰이 가장 좋기는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노트북 내장 마이크를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입과의 거리가 10cm 이내로 하시면 사실은 또 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000원대 핀 마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마이크가 지금, 그래서 뭐 요런 마이크들이 있어요. 마이크들이 있는데 이런 마이크들은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거리가 길게 이렇게 나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리나 뭐 선들이랑 상관은 없이 요 핀 마이크라고 합니다. 이 핀 마이크가 이렇게 입 근처에서, 사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 목에다가 대면 조금 이제 먹먹한 음향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뭐 쓸만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그 다음에 휴대폰을 멀찍이 사용할 것 같으면 뭔가를 들고 이렇게 녹음하기가 애매하다, 그런 경우는 핀 마이크를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가격이 뭐 10,0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 정도 사용하시면 거의 되게 오래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류의 마이크들이 좋은 게 카메라 연결할 때, 그 다음에 스마트폰 연결할 때 해서 요 스위치만 바꿔주시면 둘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렴하고 좋은 마이크들이 있으니까 하나 정도 구입하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핀 마이크, 콘덴서 마이크, 무선 마이크, 샷건 마이크 등의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설명을 한번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음량의 크기, 목소리를 크게 낼 때. 그래서 이제 보통의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같은 데서 음향을 녹음을 하고 나면 그 뒤에 음향을 뭐 이렇게 크기를 게인 값을 조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리미어 작업할 때 어느 정도 음량이 되는지 좋은지 한번 논할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아까 설명을 이제 더 하겠다고 했던 핀 마이크, 아까 화면으로 보여줬던 이 핀 마이크가 이런 이제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 부분이 목이나 혹은 이렇게 입 근처에다가 대면 좀 좋습니다. 이 핀 마이크도 마찬가지로 목 이렇게 그 소리가 입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대면은 사실은 되게 좀 먹먹한 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핀 마이크도 사실은 입 근처에서 이렇게 잘 쓰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그 음향이 나와요. 그 다음 폰에도 쓸 수 있고 카메라에도 쓸 수 있고 PC도 쓸 수 있고 10,000원밖에 안 한다. 그 다음에 몸에 착용하고 뭐 코드도 6m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웬만한 목적에 다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걱정 안 하고 이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마이크가 샷건 마이크라고 해서 지향성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3m나 4m 정도에 애매하게 서 있는데 이 핀 마이크를 갖다 꽂을 환경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사람 뭐 만날 때마다 마이크를 끼워줄 수 없다. 그런 상황인 경우는 이 샷건 마이크로 이렇게 멀리 있는 소리를 그 부분만 이렇게 수음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이크가 있습니다. 뭐 건전지도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 케이블만 바꾸면 스마트폰에도 낄 수 있고 카메라에도 낄 수 있고 그래서 뭐 가격대가 이제 5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들 하시는 콘덴서 마이크라고 해서 음질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이제 좋다고 통상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들이 이제 콘덴서 마이크고요. 지금 저도 이제 이 콘덴서 마이크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이는 앞에 막아주는 것들이 팝 필터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그 파차름이 날 때 그 이제 바람이 오는 걸 막아주는 게 이 팝 필터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가 여기 안에 이제 그 센서가 조금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앉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잡아주는 요게 이제 그 고무줄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제 책상을 쿵쿵 치면 책상에 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로 직접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쇼크 마운트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계속 마이크를 누군가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뭐 책상에다가 거치하는 거치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싼 것들은 10만 원짜리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를 바로 USB로 연결하는 타입 같은 경우는 요것만 구매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전통적인 이런 콘덴서 마이크들은 대부분 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라는 게 또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XLR 케이블 그래서 뭐 48V의 전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컴퓨터로 연결을 하거나 혹은 뭐 패드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막 한 10몇만 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비를 해 놓으면 사실은 뭐 음향 장비는 어느 정도는 1차적으로 됐다. 그 다음에 웬만한 뭐 보컬 음악도 녹음할 수 있는 그 정도 퀄리티죠. 그 다음에 이 콘덴서 마이크가 굉장히 뭐 ASMR에서 사용하는 그런 조그만 소리들까지도 잘 잡아준다면 이 다이나믹 마이크는 많이들 보셨죠? 노래방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여러 사람이 같이 막 해도 입에다가 바짝 대고 이야기하면 자기 목소리만 커지잖아요. 그런 류의 이제 좀뭐 주변 소음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고 내구성도 좋고요. 좀 튼튼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가격대는 사실은 되게 천차만별이고요. 3만 원대부터 해서 뭐 엄청 비싼 것들은 또 비싸죠. 그 다음에 고음량이나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연결을 해야 PC에다가 낄 수 있다. 그 다음에 결국은 또 뭐 여러분들이 체육 활동을 하면서 그 영상을 녹화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도 녹음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사용할 수 있는 초이스가 앞에 보셨던 이 샷건 마이크랑 그 다음에 무선 마이크밖에 사실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무선 마이크들은 대부분 좀 비싸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또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뭐 20만 원대짜리 이런 그 무선 마이크도 있고 그다음에 요만한 이제 무슨 성냥갑 같이 생긴 이렇게 작은 마이크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제품들도 있고 그다음에 퀄리티도 좋고 뭐 엄청 비싼 것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용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요. 요즘 많이들 쓰는 것들이 이렇게 유튜버들이 많이 쓰는 것들이 이런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 다음에 본인의 자금 사정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자, 본론 들어가 볼게요. 1.1 휴대폰 화면 녹화 기능을 이용해서 동영상 만들기. 먼저 안드로이드로 하는 것들부터 진행을 할게요. 혹시 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요거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안드로이드 기본 앱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을 PDF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넣어 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저기 휴대폰에서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요걸 이렇게 넘기면은 다음 장으로 넘어가니까, 자, 이렇게 한번 쓸어내리면 삼성 기준으로 이렇게 기본 이 제어판이 나와요. 근데 요걸 한번 더 쓸어내리면 세부적인 제어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부적인 게 나온 상태에서 다시 왼쪽으로 가면 화면 녹화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화면 버튼,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 이제 설정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설정을 고를 수 있는데, 여기 그러니까 휴대폰 자체에서 나는 소리를 아예 없애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휴대폰 자체에서 나는 소리는 녹음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동영상 안에 그 아까 PPT 안에 영상이 또 들어있다면 미디어 소리가 녹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만 녹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맨 밑에 거는 휴대폰 자체에서 나는 소리도 녹음하고, 그 다음에 내 목소리도 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녹음을 하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세 번째 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녹화 시작 버튼을 누르면 준비하라고 나오죠. 3, 2, 1. 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비대면 시대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간단한 동영상 제작 방법 3가지 하고 또 넘어가서 또 말을 이렇게 막 하면은 그게 이제 녹음이 되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또 하나 더 팁이, 여기 사람 모양 버튼 눌러주면 자기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자기 얼굴을 같이 넣고 설명하는 방법들을 합성을 아예 처음부터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녹음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스탑 버튼 누르셔서, 예, 저장이 끝났죠. 그러고 나면 우리가 한번 가볼까요? 이 파일이 여기 어디 있는지 보면 내장 메모리에 DICM, 그래서 갤러리 보통 가시면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갤러리 안에서 동영상 재생 눌러보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비대면 시대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간단한 동영상 제작 방법 3가지 하고 또 넘어가서, 네, 이렇게 설명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넣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LG 같은 경우는 나머지 다 비슷합니다. 그 안드로이드 계열이니까. 그래서 비슷한데 위치만 갤러리의 스크린 레코딩 안에 파일이 위치되어 있으니까 그 파일을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 파일을 직접 제출을 하시거나 그런 방법들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아이폰 경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먼저 화면 키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필요한 PPT를 이렇게 넣어놨죠. 그래서 자기가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이렇게 넘기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상황에서 제어판을 이렇게 올리시면 제어판 밑에서 위로 쓸어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하시면 여기에 이 원형의 그 원 2개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 누르시면 바로 녹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녹화가 되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영상보다 음향, 뭐 비대면 시대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간단한 동영상 제작 방법, 이렇게 해서 막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 정지를 눌러서 저장이 끝나게 되죠. 갤러리에 가서 보면 나의 앨범 안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비대면 시대에 나를 돋보이게 하는 간단한 기본적으로 자기 목소리가 이제 녹음되는 거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목소리를 녹음하기 싫다 그런 상태 같으면 이거를 이렇게 꾹 누르시면 여기에서 화면 기록만 할 건지 마이크를 켤 건지 끌 건지를 이렇게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마이크를 끄게 되면 자기 목소리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녹음을 다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갤러리 가시면 파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뭐 유튜브 업을 하든 그냥 제출하시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휴대폰으로 녹화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좀 뭐랄까 작업을 작은 화면으로 뭔가 하면 그 한계점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PC에서 하는 것들이 퀄리티가 제일 좋을 수 있는데 PC에서 녹화하는 프로그램들도 뭐 저기 그 윈도우에서 기본 지원하는 게임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지만 뭐 조금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들 하나 이제 두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그 강의 녹화하고 있는 것도 이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들 사용하고 있고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이메일은 줘야지 당연히 되겠죠. 그래서 로그인해서 무료 사용하는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면 이렇게 그 프리즘 라이브라고 워터마크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사 로고 같은 것들이. 그래서 요거는 설정 가신 다음에 지울 수 있으니까 제거 가능하고요. MP4 파일이 뭐 통상적으로 제일 편한데 조금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녹화하다가 컴퓨터가 이렇게 뭐 다운되거나 하면은 파일을 못 쓴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한데 대신에 범용적이고 그 다음에 호환성 부분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권장 드리고요. 설치 후에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레코드 버튼만 눌러주면 바로 그냥 화면이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소스들을 다 넣어서 한 번에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잠깐 그 프리즘 라이브 화면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도 이제 녹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화면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화면 안에 뜨는 거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서 나머지 설정은 아무것도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여기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파일에 설정 들어가셔서 여기 녹화 설정, 송출 설정 지금 이제 녹화를 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 건드리게 돼 있는데 여기 워터마크 같은 경우 이제 저는 껐고요. 그 다음에 녹화할 때 녹화 위치 결정, 그 다음에 녹화 포맷, 그 다음에 1080p로 할 건지 30프레임으로 할 건지 골라주시면 되고요. 뭐 통상적으로 MP4 하시면 되고 파일 위치 저장하고 그 다음에 워터마크만 꺼주시면 전혀 뭐 설정 건드릴 게 없고 그냥 바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녹화할 것 같으면 소스 해서 이 소스를 누르면 비디오 캡처 할 건지 오디오 캡처 할 건지 묻죠. 디스플레이 할 건지. 그래서 디스플레이 전체 캡처 하시면 전체 영역이 다 캡처가 되는 거고요. 영역 지정 캡처 하시면은 일부 영역만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저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요거 제일 많이 쓰는 걸 거고요. 그 다음 내 목소리가 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오디오 캡처 장치를 누르시면 제가 지금 이제 입력 받을 수 있는 그 뭐 이제 방법들이 마이크가 몇 개 있는지 쫙 다 뜨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거를 여기다 추가해 주시면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 녹화하고 있고 내 목소리가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녹화된다는 거. 그래서 프리즘 라이브 사용 나쁘지 않으니까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 또 무료 프로그램으로 OBS 스튜디오라고 많이들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obsproject.com에 들어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신 다음에 설치를 다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방금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평소에 맨날 쓰는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finish OBS 스튜디오 실행을 한번 해서 잠깐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설치가 끝나면 기본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것도 소스가 없죠. 그 다음 목소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방송으로 실시간 방송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많이들 쓰시는데 지금은 동영상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건드린 상태에서 소스가 뭐가 있을까 해서 디스플레이를 캡처를 해야겠죠. 화면을. 그래서 디스플레이 캡처 하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바로 그냥 화면이 캡처되고 있죠. 그 다음 모니터가 두세 개 있는 경우는 모니터를 고를 수 있게 돼 있고요. 커서가 나오게 할 건지 안 나오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디스플레이가 캡처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도 넣어야 될 거니까 그 경우는 오디오 입력 캡처 해서 오디오 카드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장치하고 마이크를 끼면 이 기본 장치의 마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시면 되고 따로 사운드 카드 쓰시는 분들은 이런 거 선택하셔가지고 오케이를 해주시면 이제부터 목소리도 녹음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녹화 시작 딱 눌러주시면 그냥 바로 이제 녹화가 되는 거고요. 녹화 중단 잠깐 하고요.
여기도 설정을 뭐 이거저거 바꿀 수 있는데 뭐 지금은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OBS 스튜디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화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캡처하고 목소리도 같이 한 번에 합성해서 집어넣은 그런 상태인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잠깐 소개를 드렸고요. OBS 스튜디오까지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1 MS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 영상 저장 시작할 거고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슬라이드를 먼저 당연히 제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슬라이드를 다 제작을 해서 완결이 된 상태라는 가정하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진행이 다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여기 슬라이드 쇼 버튼 누르시면 그 탭 안에 슬라이드 쇼 녹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그 옵션을 또 물어요. 그래서 요거를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을 할 건지 아니면 전체 장을 한꺼번에 다 저장할 건지 물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한 장 한 장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하시면 그 한 장 요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강의하듯이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프레젠테이션을 할 거다 하면은 한 번에 모두 음성 저장을 누르시면 한꺼번에 쭉 슬라이드가 이제 넘어가면서 그 장마다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장 한 장 하는 게 이제 좋은 것 같아가지고 한 장을 하고 나면 그 한 장의 저장이 끝나고 나면 그 PT 안에 이렇게 요게 이제 그 스피커 버튼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나면 여기에 음성이 저장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 여기서 ESC 키를 잠깐 눌러서 유지하기 한 다음에 여기서 슬라이드 쇼 녹화 처음부터 녹음 시작 말고 현재 슬라이드에서 녹음 시작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다 녹화할 거다 하고 나면 그래서 요런 이제 녹화 이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녹화하고 말을 하면 녹음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를 스탑을 누르시면 녹음이 일시 중지되었습니다. 완전히 정지. 그래서 아예 꺼버리면 이제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녹음이 다 되고 나면 요렇게 음성이 여기 들어가 있는 슬라이드라고 나오게 되죠.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플레이를 해보면 소리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말을 하면 그다음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장에 이 이제 스피커들을 다 이제 하나씩 설치를 해요. 하고 나서 모든 장이 이제 음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품질은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용량을 되게 작게 보내야 될 때는 이렇게 줄여서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1920 지금 쓰시면 별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시간 및 설명 사용하면 되고 만약에 설명이 없는 경우는 5초다가 넘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시면 얘가 다 바로 mp4 파일로 뽑아줍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하시면은 알아서 모든 장을 이제 슬라이드로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목소리가 이 목소리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녹음된 시간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장의 수가 잘 맞지 않는 경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처음에 좀 해보다가 중간중간 그 동영상을 그 내보내기를 해서 문제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 제출하는 방식으로 꼭 해주셔야 돼요. 시간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그 MS에서 MS 파워포인트에서 그 MP4 형식으로 저장하기라는 걸로 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비디오 만들기 그 다음에 MP4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자기 목소리만 사실은 깨끗하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 프레젠테이션을 그냥 작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이 들어가 있진 않지만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프레젠테이션 동영상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간단하게 이제 좀 더 프로페셔널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편집 기초 부분은 조금 이제 기니까 그 한 번 더 끊었다가 갈까요?